오늘은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이신 천백만 작가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작가님 그 8월 29일 미국 상무부에서요. 네.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예. 전년 대비 3% 성장했다고 밝혔잖아요. 네네네. 1분기 확정치 1.4% 대비 성장률이 높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지표가 발표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저도 이제 거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사실 잘 모르는데 제 나름대로만 좀 설명을 하자면요. 저 이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정리를 다 합니다. 네. 정리를 다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유튜브 제 그 멤버십 회원 게시판에 올리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 7시 되거든요. 어. 예, 그냥 2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제 평일 네. 하루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미국에서 있었는지는 대강 알아요. 웬만하면. 예. 근데 이제 그때가 그래서 그 GDP 지금 말씀하셨는데 GDP 발표 전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로 전날 장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률의 둔화다. 이제 성장.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네. 매출 총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고 음. 다음 분기에는 더 감소할 것이다. 성장률이. 예, 네.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만 이제 그 성장률이 약간 꺾인다는 얘기죠. 네.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염려가 나와서 이제 바이 사이드에서 이제 조금 그 바이 사이드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주가가 뭐 하락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실적이 이제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네. 무조건 팔았을 거다. 아. 근데 이제 이게 파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런 그 성장 그러니까 이런 그 스토리를 붙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원론적으로는 그 성장주의 매도 타이밍은 네. 이제 이 성장률이 꺾이는 그 시점이 이제 매도 타이밍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 월가 아이비들이 다 엔비디아 매수 추천하면서 주가를 다 목표가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성장률이 꺾였다는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그 룰 같은 거거든요. 성장주는 성장률이 꺾이는 순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그렇죠. 꺾이는 성장률이 순간. 중요한 거죠. 예. 엔비디아가 전날 이제 시간 외에서 크게 하락을 해서 이제 그날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 다음 날 시작할 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날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증시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보면은 다우지수도 그날 사상 최고가로 올라섰고요. 이제 뭐 나스닥은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엔비디아 크게 하락한 거에 비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이 2분기 GDP 발표 때문에 네. 예, 이게 이제 그 진행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1분기 확정치 대비해서 성장률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주식 시장이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던 이유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날 이게 GDP 발표되면서 같이 2분기 개인 소비 지출도 같이 그날 같은 날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그 2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2.9%가 상승해서 이제 속보치하고 그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의료, 주택, 공공요금,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좀 줄어들었던 이 기업의 투자, 뭐 수출 감소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만회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참고적으로 GDP를 이제 그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잠정치가 발표된 거고요. 지난번에 발표한 속보치보다 0.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좋았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우려를 덜어냈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뒤에 주식시장에 골디락스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작가님은 좀 세계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골디락스까지는 몰라도 저는 하여간 뭐 낙관론자라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9월 금리 인하 후에 주식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오히려 주식시장이 막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적이 당연히 있지만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한 경우거든요. 뭐 리만 사태 때도 금리 인하를 뭐 예를 들면 했지만 경제가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확 퍼져나가는 그 순간에 금리 인하를 또 했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이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주식이 하락한 거지 금리 인하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제 9월 29일에 미국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된 후에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게 반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이제 동시에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가 또 발표되었고요. 그래서 1분기 PC가 3.4%였는데 2분기에는 2.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동시에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GDP 잠정치가 이제를 보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데 PC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또 잡히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그 골디락스가 요건이 좀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금리 인하 후에는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뭐 크게 오를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주가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주가 여력이 있다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하고 어떤 주식 시장이 좀 풀리는 분위기에서 하반기에 좀 좋게 보시는 유망 종목이 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몇 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좋게 보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그 AI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AI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이제 미국 주식 하나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AI 모델이라고 하는 게 네.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네. 처음에는 학습과 훈련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추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학습과 훈련, 추론. 현재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행해지는 AI 분야가 이제 데이터의 그 학습과 훈련입니다. 예. 이제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고 이때는 이제 GPU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에서 많이 만드는 그거. 예. 근데 이제 GPU 시장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가 뭐 100%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100% 뭐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과언은 아니고 마땅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데이터의 그 학습과 훈련이 있고 추론이 있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의 학습과 훈련 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AI 모델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건 이제 고속도로에 비유할 수 있고 자 고속도로만 깔아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위로 이제 자동차가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AI의 추론을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 모델의 진짜 효과는 이제 그 추론을 시작할 때 나타나고요. 결국 시장은 앞으로는 이제 추론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학습과 훈련이었는데 이제 학습 훈련이 끝나면 추론 쪽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추론을 할 때는 이런 GPU 같은 그런 고성능 칩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이 해당 작업만 아주 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장이 학습과 훈련에서 추론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반도체 시장도 조금 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특정 영역에서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그 NPU가 이제 부각이 되고요. 이제 특히 온 디바이스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추론에 필요한 NPU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NPU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이제 온 디바이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연결 없이 그냥 네. 이 기계 자체에서 AI 모델에 그 필요한 그 연산을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GPU가 완전히 독점하는 시대였다면 AI에 있어서 이제는 GPU하고 NPU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NPU가 아니고요. 네. ASIC 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SIC 칩. 예. 네. 그래서 이제 ASIC 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ASIC 칩이 이제 뭐냐면 뭐 저도 뭐 간단히밖에 모릅니다만 반 ASIC 반도체는 특정 기능만 수행하도록 제작되어 있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화된 그런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네. 이제 그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특정 요거만 딱 수행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지고 단지 이제 그 기능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머리에 안 그렇죠. 떠오르실 뭔지 테니까.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아, 비트코인 채굴기. 초기에는 비트코인 채굴에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막 그래픽 카드 가격 대란. 그래갖고 뭐 용산 가면은 이제 네. 그 그래픽 카드가 없고 그래서 중고만 사야 돼. 그때 막 중고를 사고 이랬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가 이제 이게 GPU 카드가 딸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게 GPU로 사용하다가 네. 이제 GPU가 비효율적이어서 이게 에이직 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직 칩을 이용하는 이제 채굴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방금 에이직 반도체는 특화된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비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비트코인 채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직 반도체가 비트코인 채굴에 이제 적합합니다. 웅달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네.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비트코인 방송도 많이 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거물 중에 우지한이라고 있습니다. 우지한. 중국분 아니에요? 네, 중국분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우지한은 그 비트메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비트코인 채굴장이 크게 있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2조 원이나 벌었네요. 네, 2조 원. 왜냐하면 초창기니까. 근데 그 우지한이 비트코인 캐시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비트코인 그 채굴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트코인 캐시를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비트코인 캐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이 우지한은 이제 북경대학을 졸업하고요.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하다가 2011년에 우연히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가 재산이 1,700만 원이 있었는데 네. 이거 1,700만 원을 전부 다 털어서 비트코인 2만 개를 사드립니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 세계에 발을 들였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비트코인 백서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고요. 오태민 작가님 같은 분이군요, 우리나라에. 조선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 이거 지금까지 소론이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건 좀 에이직 칩이잖아요. 우지한이 에이직 마이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네. 비트코인 채굴기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 채굴기뿐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시라고 하는 그때 저 암호화폐도 한참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뭐 대시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렇게 채굴하는 모든 그 채굴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암호화폐 했었습니다. 채굴기.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장비가 이제 암호화폐 채굴기입니다. 요거 보면 이제 에이직 마이너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우지한 회사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이직 칩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장비다. 이제 에이직 마이너라고 하는 게 에이직을 이용해서 마이너 이렇게 채굴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GPU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에이직 장비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이제 그 학습과 훈련을 위해서 GPU로 인프라를 깐 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론의 단계로 앞으로 접어들 텐데 이제 그때는 에이직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미국에 있는 그 마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에이직의 강자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MARVELL. 근데 이제 이 마블은 그 미국 그에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에이직 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항상 말하면 이제 항상 조심스러운데 이제 자 매도 추천 아니고요. 저도 이제 약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송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네. 그러면 요 회사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에이직 칩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네, 에이직에 가는 거는 하여간 이 회사가 가장 발달됐다 이렇게 하고요. 며칠 전에 목요일 날이었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이 잘 나와서 그날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9%인가 10% 오르고 그랬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NH투자증권 제가 보고서를 한번 봤었는데 이제 그때 뭘 때문에 봤냐면 그 파도 때문에 그걸 봤었어요. 파도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파도가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그 고성능 그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3개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파두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마벨하고 마벨 테크놀로지 3개밖에 없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마벨이 지금 이게 AI 때문에 너무 회사가 바빠갖고 네. 이걸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회사를 소개하려고 그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그 보고서를 쓴 건 아니지만 제가 읽어봤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이 회사가 마벨이 다른 사업도 포기할 만큼 지금 AI 쪽에 이 에이직 쪽에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얼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습의 단계에서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 네. GPU가 아니라 에이직 칩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GPU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네. 제 말은 이제 기존에는 100%가 쓰였다고 하면 이제는 뭐 80대 20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큰 시장이. 예, 사용은 하고 있는데 훨씬 많아진다 이 얘기죠. 사용량이.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또 2부에서 주식 얘기 조금 더 예. 한국 주식 얘기 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